방금 2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 복습합니다. 1페이지 오른쪽 보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국세, 국가가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첫 글자로서 암기하시면 되는데,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문장을 쭉 가볼 때 국세 이 말 넣으면서 보유 이 말 나왔다면 그때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연결됐으면 그때 세금은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되고요. 그리고 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 보유, 양도의 구별에 대한 내용이 문제였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3개 외워두면 되죠. 취득, 보유, 양도에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취득, 보유만 공이 적용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되는 세금으로서는 종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머지는 법률적 근거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보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만, 등록면허세 취득만, 재산세 보유만, 양도소득세 양도만, 재산세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서 는자 앞에가 납세지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납세지 말이 있으면 그 단을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뒤에 꼭 있을 말은요 소재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가면 됩니다. 취득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 취득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에서 납세지가 분명치 않다 나온다면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따라가서 등록, 관청, 소재지로 되고요. 그리고 는자 앞에 납세 의무, 맞춤표 앞에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나왔을 때 납세 의무를 문제 키로 잡고 개별적으로서 국외 글자 있으면 국외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으면서 뒤에 숫자 찾기, 5년 이상 숫자 있으면 끝말은 납세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나왔으면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몇 분 걸렸냐? 3분 걸렸습니다. 2시간 동안 배웠던 것은 딱 3분입니다. 3분 내용만 아시면 돼요.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또 다시 알아야 될 내용의 이론적 내용으로서 위물 페이지로서는 3페이지 N쪽에서 1번 납세 의무, 이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에서는 34페이지 나옵니다. 34페이지 보시면은 제2장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 나오죠. 그럼 여기는 흐름이에요. 시험에서 흐름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오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파트로 나와요. 그래서 성립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확정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소멸로서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트로 우리는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해하기 위해서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적 내용으로서 흐름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납부할 의무, 납부할 의무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납부할 의무가 발생된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의무,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요 권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할 의무에 대해서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면 납부할 의무가 시작된다. 시작되어에 대한 이유로서 성립 그러죠. 출발점입니다.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 라고 세금액을 정한다 라는 내용이 확정. 자, 문장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확정 단어 보면서 세의 금액 산정이다. 세금액 산정했으면 세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준다. 알려준다가 부가. 부가란 말은 알려준다. 같은 말로서 과세란 말과 같은 말. 그리고 알려주었으면 그 금액을 우리 입장으로서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또 우리 입장으로 납부고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거두어 드린다. 징수. 징수의 뜻은 거두어 드린다. 이게 징수의 뜻이죠. 합치면은 부가 징수. 세금은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 드린다가 바로 부가 징수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이 흐름이 내용인데 시험에서는 이 흐름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 건 뭐가 나오냐? 이렇게 파트가 나와요. 파트로서 문장에서 성립 단어가 있으면 그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아요. 그리고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만 먼저 합시다. 예전에서 공부할 때는 흐름으로서 코끼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립해가지고 코 하면서 이건 앞코, 이건 중간코, 여기는 뒷코 이렇게 또 세분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전혀 안 가요. 이해가 전혀 안 가니까 이번 코스는 이렇게 안 해요. 하지 않고 일반적 경우만 합니다. 일반적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아웃코만 할게요. 자, 볼까요? 다리였다. 얘가 다리다. 그러면 이제 세분화시키면은 다리에서 얘가 발톱, 그럼 여기 발목, 여기 허벅지 이렇게 막 하게 되면 더 혼동될 거 아니에요. 혼동 안 됩니까? 혼동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합시다. 이번 코스는 일반적 것만. 그죠? 다음 코스는 이제 거기에서 특수 경우까지 같이 가줄게요. 이번 코스 일반적 거. 일반적 거에 대한 아주 쉬워요. 얼마나 쉽냐면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는 거예요. 그게 성립이에요. 자, 보세요. 세자 앞에 있는 글자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 했잖아요. 그 근거를 갖추었을 때 시작된다. 그러니까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뭐만 붙이겠다. 하는 때만 붙이면 일반적이에요. 뭘 물어봤을 때? 성립 물어봤을 때. 됐습니까? 그럼 문제의 키는 뭐였냐? 성립.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취득하는 때 성립됩니다. 쉽죠? 또 해볼까요? 등록 면허세는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다 외우려고 그래요. 전체 외운 내용으로서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보세요. 기본서로 본다면 기본서에서는 3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등록 면허세 나옵니다. 거기에서 기억,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나오고 그 옆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해가지고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여기까지 다 외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학문하신 분입니다. 대학 원까지 나오실 분이에요. 대학 원까지 나오게 되면은 6년 걸려서 합격합니다. 안 되겠죠?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세자 앞에 등록에다가 하는 때만 붙인다. 등록하는 때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등록하는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봅시다. 면허에 대한 건 알 필요 없어요. 또 해볼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서 수시 부과하냐면 그 납세 의무자가 국외로 도망갈 우려가 있어. 그러면 세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징수해야 되겠죠? 징수해야 되니까 수시 부과 징수하는 세금 그래요. 총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은 이렇게 나오죠.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됩니다. 보세요. 유인물 보시면 세 번째 칸에서 수시 부과는 세목 나오죠. 거기 세자 맨 앞에가 뭐였어요? 수시 부과. 따라가니까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이거 나오죠. 요 세 개만 기억하세요. 상속세도 일반적 경우입니다. 좀 볼까요? 상속세. 세자 앞이 뭡니까? 상속. 상속이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이루어지는 때와 같은 말로서는 개시하는 때. 또 하는 때를 날로 바뀌면 일, 상속 개시 일이 됩니다. 이거 되는데 이거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버려요. 모든 기본서가 상속세도 적어져 있고 증여세도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학문하시라고 적어준 것뿐입니다. 우리는 시험 용도만 한다겠죠? 그랬으니까 버리시면 돼요. 일반적 경우는 그렇게 세 개만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는 일로서 아시면 되고, 이렇게 성립되었어요. 성립되었으면 이제 흐름상입니다. 성립되었으면 얼마를 납부하라라고 세금액 정해야죠. 세금 정한다가 뭡니까? 확정. 확정 갑니다. 확정 가는데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세에 없는 내용이니까 유의문에다가 적어놨어요. 유의문을 보시면 이 가로 3페이지 왼쪽 맨 밑에서 이 가로 납세 의무 확정 나오죠. 확정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적으세요. 세의 금액의 산정이다. 세의 금액 산정. 이해하기 위해서 적었다 뿐입니다. 그리고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의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요. 그리고 기본서에서 신고의 뜻 안 적어졌고 결정에 대한 용어 해설 안 적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의문에다가 적어놨죠. 유의문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서 용어 해설 나오죠. 기억, 신고.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신고란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세기 확정. 자, 납세 의무자의 신고로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니은 결정 동그라미. 니은 결정 동그라미. 결정이란 징수하는 자 밑줄. 세액 산정 밑줄. 납세 의무자가 세액 산정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신고.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하면 결정 그래요. 이제 구별 찾아냈죠? 찾아냈고 여기 모든 세금은 신고 아니면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 택한 원인이 바로 이해예요. 그런데 그 이해적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으나 시험은 안 나와요. 결과만 아시면 돼요.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다면 죄송합니다. 잠 깨워서요. 그래서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국가가 지자체가. 그럼 알 수 없다면 국가 지자체가 세금액은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못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국가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 너가 해주라 뭐예요? 신고 이거예요. 됐죠? 다시 취득세에 대해서 볼 때 취득세 성립에 대한 내용은요. 취득하는 때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부가권 넘겨줘야죠. 뭐라 할까요? 신고. 됩니다. 됐죠? 다시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토지는 내 거다라고 등기 안 할 분 계십니까? 그럼 저와 친합시다. 제가 가져가려고. 등기하죠? 등기하면 그 토지가 여러분 거다라는 것을 국가가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국가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해서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럼 뭘까요? 결정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이해됐으면은 여기에서 구별점만 딱 찾아내면 돼요. 구별점은 뭐였냐? 보유만 세금은 결정입니다. 동그라미 친 결정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보유만. 그것도 빨간색으로. 됐죠? 보유만. 그럼 보유만 외 세금은요? 신고. 됐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키로 잡아줄게요. 문제 키로서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확정 단어가 있으면 세금이 적어지는데 그 세금에 대한 내용이 보유만 세금이었으면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이것만 아시면 문제는 풀려요. 그리고 그 밑에는 표까지 알 수 있어요. 자, 표에서 납세금 확정 시기, 확정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문제 키예요.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이제 해보죠. 취득세는요. 보유만 외죠. 뭘로? 신고. 재산세는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재산세 결정 밑줄. 등록민호세는 취득 단계니까 신고. 신고 밑줄.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결정 밑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 사항을 둡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건데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돼요.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적 단어로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끝에서 있어야 할 말은 신고입니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 밑줄, 끝에 신고 밑줄.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원칙, 결정 이렇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 근거가 토지, 주택에 대해서 일정 금액 초과 보유한 자에게 납부케 합니다. 일정 금액 초과 보유에 대한 내용이니까 상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시가액으로서 80억 초과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에 속하신 분들이 종합부동산세 납부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하신 분 계십니까? 친하려고. 그리고 상위 10%하고 친하게 되면 또금은 좀 떨어지거든. 그래서 친해 보려고. 있습니까? 있으면 좀 이따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 올 때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위 10%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신고하러 가. 자랑하려고. 그래서 너가 신고하면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영화 타짜 영화 있죠. 타짜 영화
그래서 김혜수한테 당신 이대에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도 안 했어. 그런데 말하잖아요.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뭐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똑같아요. 나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국세청 가가지고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인사드립니다. 인사 받으려고 신고하고 싶어서 그러면 뭐 합니까? 신고. 되겠죠? 자 이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없어요. 그 뭘로? 결정으로 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가 뭘까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얘가 포인트예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종합부동산세 있으면 신고, 없으면요 결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거기 밑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밑줄로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소득세 즉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A는 보유만 외 세금이죠. 그러니까 신고 밑줄. 지역자원 시설세는요. 보유만 세금이니까 결정 밑줄. 그러면 이제 볼 때 이것만 알면 문제 80% 풀리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유만 세금이었으면요.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이었으면요. 신고. 얘가 80%. 이제 100%는요.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이 있으면 신고. 없으면 결정. 이게 100%입니다. 되겠죠?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부가 징수 방법. 자, 세액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고 거두어드리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있는 거 신고 납부. 오른쪽에 밑에 나오네요. 오른쪽 밑에 표 밑에 나오죠. 이 부가 징수 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서는 여러 페이지로 설명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묶어줬어요. 신고 납부 밑줄. 뜻은 글자 그대로예요. 신고와 동시에 납부. 글자 그대로니까 뜻은 시험에서 안 나와. 뭐가 나오겠는가? 택하는 세금이 나와져요.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신고를 택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나오겠죠? 취득세 나오죠? 또 뭐 해야 돼요? 등록, 면허세. 또 소득세. 소득세니까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특히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보통 징수. 예습은 안 읽고 왔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세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어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당해 납세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 지문 길죠? 지문 기니까 간결하게 아세요. 고지서 발급 아니면 고지서 교부 이 말 나왔으면 보통 징수의 뜻이다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택하는 세금도 기억하세요. 택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보유, 보유니까 결정. 연결하면 지방세 결정되는 세금 뭘까요? 자, 지방세 보유 뭐였어요?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 결정 세금인 재산세. 재산세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지역 자원 시설세, 지역 자원 시설세 밑줄. 이 정도 기억합시다. 그가 바로 확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풀어보죠. 문제로서 13회 때 나왔던 문제. 문제 키를 잡아줘야 문제가 풀려요. 문제 키 잡는 것 말씀드렸죠. 는자 앞에 있는 단어.
아니면 맞춤표 앞에 있는 단어가 문제 키의 80%예요. 자, 먼저 문제 읽어줄게요. 1번.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는자 앞에 뭐 있어요? 성립.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취득세니까 세자 앞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하는 때죠. 그런데 60일 되는 때 틀렸죠? 취득하는 때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안 그러면 취득일. 거기에서 1번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도 문제 키 잡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려요. 원칙적으로 결정 동그라미. 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 밑줄. 그럼 이제 보세요. 결정 지방세죠. 그렇잖아요. 결정 지방세가 문제 키입니다. 이렇게 문제 키 잡아내니까 벌써 답이 나야 하고 손 번쩍 들죠.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요? 재산세. 손 등에 손이 내려져요? 다시 합시다. 자, 처음에 봤던 거 국세. 국가가 지급하는 세금으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외우시는데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지방세로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만 따로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보유 연결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보유 연결되면 재산세. 그러면 답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볼 때 지방세, 보유, 재산세죠? 보유가 결정이죠? 그러면 지방세 결정 그러면요. 재산세. 그래서 답은 거기에서 재산세 디귿이 답됩니다. 이게 차근차근 해보죠. 기업, 지방세 신고. 니은 종합부동산세, 국세 결정. 재산세는 지방세 결정. 종합소득세는 국세 신고. 맨 처음에 대한 내용만 알았어도 답은 나오겠네요. 답은 디귿 되겠죠.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3번. 3번이 26회 때 나왔던 문제고 33회 때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작년 시험 세법 어렵다겠죠? 안 했어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물론 26일도 나왔고요. 자, 문제 읽어줄게요. 취득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서 부가 징수한다. 자, 맞춤표 앞 뭐 나와요? 부가 징수.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취득세는요.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신고니까 보통 징수가 아니라 신고 납부. 3번 틀렸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하여 드렸고, 이제 여기에서 성립에 대한 내용과 확정을 이제 묶어볼게요. 흐름으로 연결할게요. 흐름으로 연결하는데, 흐름에 대한 내용은 이해만 하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고, 이 파트만 아시면 됩니다. 파트 알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연결해 봅니다. 자, 이때 시점에서 어떤 분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면 납부할 세금은 취득세로서 납부케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은요. 취득하는 때. 성립 나왔다면 취득하는 때로서 되겠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하였는지를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지는 권리, 부가권을 납세의무자에게 넘겨줘요.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금액이 정해진다, 확정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인데 시험은 흐름 안 나온다겠죠? 파트 나온다겠죠? 파트 나온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문제상하고 연결해 볼 때 성립 물어본다면요. 그때는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본다면요. 신고. 됐죠? 그리고 징수권도 납세의무자에게 넘겨져요. 넘겨주면서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소멸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가권, 얘가 징수권, 합치면은요. 부가 징수 방법. 취득세의 부가 징수 방법은요. 신고 납부다.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상태로서는 부가 징수 방법 물어봐요. 그럼 뭘로? 신고 납부. 성립 물어본다면요. 취득하는 때. 확정 물어본다면요. 신고. 이거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신고 납부의 기간을 적어줘요. 신고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납부 기간은 60일.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일 내에 신고 납부했다면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의무가 없어졌어요. 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법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들한테 공부하라, 학원 다녀라 라고 의무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분이 학원 다니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놀고 있으면 거기 놀고 있는 그 자녀분을 밝혀낼까요? 그대로 노쇠하고 방치할까요?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죠? 뭐 집안에 뭐 근심이 있어요? 답 않게? 밝혀내겠죠? 그 밝혀내는 기간에 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 이제 연결시켜 볼게요. 연결시켜 볼 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면 지자체가 밝혀냅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을 보고 제척 기간 그래요. 이제 파트로서 알아야 될 거 제척 기간 아시면 돼요. 제척 기간에 대한 내용은 흐름하고 달리 기본서에서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42페이지 나와요. 42페이지. 자, 42페이지에서 네모 2번 제척 기간 나오죠? 제척 기간. 먼저 읽어줄게요. 예습 안 해봤을 거니까 읽어드립니다. 1가로 개념. 일정한 권리의 법에서 정한 존속 기간이다. 어렵죠? 어려우니까 권리에다가 밑줄 치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부과권. 부가권이라고 적으세요. 그럼 연결한다면 부가권의 행사 기간. 더 쉽게 표현한다면요. 밝혀낼 수 있는 기간. 밝혀내서 세금액은 얼마다 알려줄 수 있는 권리의 기간. 되겠죠? 그래서 부가권 행사 기간이 바로 제척 기간 뜻이에요. 그러면서 법에다가 상황에 따라서 제척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 동안만 밝혀내란 겁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문제와 같이 연결해 이제 파트로서 문제 연결입니다. 는자 앞에 제척기간 이렇게 나온다면 제척기간 문제다. 또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제척기간 문제다로 하시면 돼요. 그 몇 년을 알기 위해서 또 다시 기본서하고 같이 연결해 줄게요. 기본서에서 43페이지 43페이지에서 이 가로 지방세 제척 기간에서 동그라미 1번 밑에 소 타이틀 동그라미 1번에서 납세자가 사기란 말은 아시겠죠? 나 그 밖에 부정 단어는 잘 모를 거예요. 부정은 이중장부를 말합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부정의 뜻 안 나와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맞게 주어져요. 부정을 포인트로 잡으세요. 부정 포인트, 동그라미. 부정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막바로 끝만 가세요. 10년. 뒷내용 보도 마세요. 다 맞게 적어질 거니까. 됐습니까? 부정 몇 년? 10년. 이제 부정 나왔어요. 그랬으면 10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 버리세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구석지 중에서 아주 상상상 구석지예요. 이거 공부하시라고 말해주면 여러분한테 대학원까지 졸업하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대학원 갈 겁니까? 대학도 가기 싫죠? 그렇잖아요. 그냥 1년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그리고 3번도 버리세요. 버리다 가면 좋죠. 4번도 버리세요. 5번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다가 밑줄. 그리고 밑에다가 적으세요. 같은 말로 무신고. 무신고일 때 밝혀낼 수 있는 기간은 7년 밑줄. 무신고 단어 나왔으면 7년이 경과하였을 때 부과할 수 없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그 밖의 경우. 그 밖의 경우란 말은 부정, 무신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과소신고. 그 밖의 경우 밑에다가 과소신고 적고 재산세 적고요. 국세까지 연결해서 적읍시다. 종합부동산세 적으세요. 그 단어 있으면 5년 됩니다. 5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다시 3가로 국세. 국세에서 표 안에가 상속세, 증여세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버리셔야죠. 버리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가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의고사 문제 찢으세요. 뭐라고 찢냐면 더러운 새끼하고 찍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타 국세 나오죠. 그걸 아셔야죠. 거기에서 1번 사기 부정 나왔죠. 몇 년? 10년. 그 다음에 니은 무신고 나왔죠. 몇 년? 7년. 그 다음에 3번에서 과소신고 나오죠. 몇 년? 5년.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5년. 그래서 총괄적으로 아시라고 아까 지방세 위에다가 적어놨어요. 과소신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요. 5년. 이랍니다. 이게 제처기간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서 이제 유인물 보세요. 파트로서 유인물. 흐름 아닙니다. 파트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맨 위에 3가로에서 제처기간.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내용으로서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는자 앞에 제척 기간 아니면 맞춤표 앞에서 몇 년이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이 있으면 제척 기간 문제다라고 하면서 포인트로서 부정 나왔으면 10년. 10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무신고 나왔으면 7년. 7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적개 신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나왔으면 5년. 5년 경과했으면 부과할 수 없다로 되겠죠. 자, 그 내용으로서 이제 문제 연결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문제 연결합시다. 1번,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부정단은 안 나왔죠.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은 부정단어 안 나왔다 그래요.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부정단어가 있다 그래요. 부정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제가 좀 어거지죠. 제척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수 없다. 자, 맞춤표 앞 보니까 몇 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나오죠. 어떤 문제였냐? 제척기간 문제였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러면서 포인트는요. 종합부동산세. 몇 년? 5년. 틀렸죠? 3년 틀렸어요. 5년 가야 돼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32회 때 나왔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 자주 보인 쪽의 문장이니까 주의할 점까지 미리 말해 줄게요. 주의할 점. 거기 문장에서 성립일. 여기 등을 조심하세요. 성립일. 니꼬르 기준일이라고 적으세요. 니꼬르 기준일. 여기를 조심하세요. 그 내용은 다음 코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다시 2번 갑시다. 지방세법상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은자 앞에 뭐 있습니까? 제척 기간.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그리고 포인트는요? 무신고. 몇 년? 7년. 틀렸죠? 자,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시켜봐요. 연결시켜보니까 여기에 대한으로서 이건 무신고죠. 무신고니까 몇 년이겠다? 7년. 7년. 이제 이 7년 기간 동안에 우리 입장으로서 안 들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됩니다. 부과할 수 없어요. 소멸돼요. 이제 안 들키면 돼.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들킵니다. 왜 들키겠는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분에 대한 내용을 밝혀낼 때 어떻게 밝혀냅니까? PC방에서 놀고 있어. 그 자녀를 밝혀낼 때 어떻게 밝혀내냐면 상대편 이용하죠. 상대편 친구한테 전화해서 상대편 학원에 전화해서 밝혀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세법은 상대편 이용합니다. 상대편 이용하죠. 이용해서 상대편 보죠. 얘가 취득이죠. 그럼 상대편은요? 팔았어요. 양도예요. 상대편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상대편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걸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여기에서 딱 걸려요. 이렇게 밝혀내요. 그래서 상대편에 의해서 밝혀냅니다. 밝혀내서 자 여기에서 들켰어요. 들켰다. 그러면 지자체가 취득세의 금액을 산정하죠. 산정하고 요 취득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감면되는 거래니까 감면해줘요. 감면하고 그리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냈으면 그대로 집으로 고이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고 올까요? 저 같으면요.
때린데 또 때립니다. 그렇죠? 매매해야죠. 매매합니다. 매매하는 게 뭐냐? 가산세. 세금 더 내라. 가산세 해가지고 여기에서 요 내용은 누가 세금을 산정합니까? 지자체. 그러면 신고일까요? 결정일까요? 결정.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금을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결정 이렇게 나오죠. 결정해가지고 당신 들켰습니다라고 고지서 발급된다. 이렇게 되죠. 자,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되는 게 보통 징수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의 원칙과 예외 구별되겠네요.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한다겠죠.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요, 원칙. 그럼 취득세 부과 징수 방법의 원칙은요, 신고 납부. 예외는요, 보통 징수. 예외적이니까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이 글자가 있어야 돼요. 여기처럼요. 신고 납부,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뒤에서 밝혀냈다라는 내용으로서 매매한다, 가산세, 가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가산세 합한. 뒤에서 결정하여 고지서 발부다, 보통 징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보통 징수란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앞에 있어야 될까요? 신고, 의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 가산세, 가산 이 말이 있으려면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예외적까지 다 아시겠죠? 예외까지. 그럼 예외까지 아시라고 거의 뒤에 물론 취득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체킹만 해놓고 갑시다.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서 N쪽 맨 위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 예외 나오죠. 그리고 옆에가 보통 징수. 예외적이니까 여기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밑줄. 자, 이 말 나왔죠? 나왔죠? 그 밑에 줄에서 끝에 가산세를 합한 밑줄. 가산세 합한 밑줄. 그 말은요? 보통 징수 밑줄. 이렇게 요 세 구절만 알았으면 요 한 문장 다 암기한 겁니다. 좋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연결하여서 가죠. 연결해서 가볼 때에 여기에 가산세 갑니다. 가산세.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앞 페이지 있어요. 앞 페이지에서 4페이지에서 4가로 가산세 나오는데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 정확하게 50분 강의하고 50분 강의하고 10분 쉴게요. 그래서 제 별명이 땡입땡출입니다. 예, 출하랍니다.